안녕하세요. 닥터베이 진료실 닥터베이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참 무더웠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가면서 좀 선선해지고 또 자주 비가 오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다가 지금 좀 거쳐서 좀 맑아지고 있네요.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왔던 곳인데 북한강변에 있는 그 예쁜 카페죠. 오늘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말마다 좀 걸어봤어요. 호평동에서 시작을 해서 주말마다 걸어서 지금은 동해안까지 갔습니다. 꽤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걸으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이게 몸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강해진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또 삶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좀 성숙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꽤 많이 걸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계속 이렇게 걸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걸으면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고 또 느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닥터베이 진료실 유튜브 채널은 기본 컨셉이 있습니다.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다 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질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그 어르신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에 의해서 생기는 합병증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좀 치료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실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음식과 운동, 이 두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도 궁금하신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또 당뇨병, 또 고혈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십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이렇게 듣게 되면 답변 드리기가 참 난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런 개념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하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일주일에 한 몇 회 또 얼마 이상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습관처럼 말씀드리긴 한데, 제가 한번 실제로 좀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을 한번 걸어보고 또 주말에는 또 꽤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걸어보고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내 몸의 어떤 변화들을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환자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이 좀 많이 생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권유의 그런 느낌은 어떻게 보면 좀 권위가 없다고 그럴까요? 좀 자신감의 어떤 부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진료 스타일이 조금 저를 봤을 때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자신감 있게 권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해본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겠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운동이 있죠. 여기서는 각종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나 유산소 운동이란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죠. 유산소 운동은 1968년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인데 케네스 쿠퍼가 심장병 치료를 위한 운동요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태생 자체가 병의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에어로빅이라는 운동이 아줌마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이 에어로빅이 유산소 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원리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켜서 심장의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강한 혈관 조직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장기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한다면 생활 습관 중에서 운동 부족과 관련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또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증, 허혈성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성인병들을 적절히 예방할 수 있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비만이 해결이 되고 노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덤으로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사를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에너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이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걷기를 비롯해서 달리기나 등산, 수영, 자전거, 에어로빅 댄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에 속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운동을 접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근육을 적당히 수축시키고 이완시켜서 최대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운동의 강도, 운동 지속 시간, 운동 빈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운동 시간은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정하는 것이 좋고 또 운동 빈도는 각 개인의 건강과 체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또 가능한 여건이라면 걷기, 달리기 이런 체중 부담을 안고 하는 운동과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체중 부담이 없는 운동을 번갈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만성질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당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던 글라이코젠이 분해되어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요. 이 글라이코젠을 다 쓰고 나면 근육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다시 글라이코젠을 보충하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작용도 하는데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쉽게 하도록 만듭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런 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들로 하여금 약물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절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당뇨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제가 이제 남양주 시작을 해서 동해안까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청평, 가평, 강촌, 춘천, 양구 이렇게 자연을 보게 되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 또 곳곳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 또 명소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로 한국은 정말 예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 예외 없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만 하면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은 걷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때로는 등산, 또 때로는 자전거, 때로는 수영, 가능한 모든 유산소 운동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휴식을 위해서 캠핑도 좀 하게 될 텐데 캠핑할 때는
성인병에 도움이 되는 음식 관련 정보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빡세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산소 운동의 시작인 걷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